여러분, 한국에 살면 평균 6년을 더 미국보다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캠핑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한국에서 어떻게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또 어떤 혜택이 있고 왜 한국에 살면 미국보다 오래 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몇 달 전에 미국 내에서도 주마다 평균 수명이 다르다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미국도 웃기죠. 예, 큰 나라라고 하지만 어떤 주는 더 장수를 하고 어떤 주는 더 단명을 한다는 겁니다. 자, 거기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의료 혜택, 그다음에 주민들의 경제 수준 이런 것들이 한몫하는 것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하와이가 제일 장수한 주로서 평균 수명이 80.7세, 미시시피주가 제일 단명한 주로서 평균 수명이 71.9세. 8.8년, 거의 9년 차이가 납니다. 자, 어느 주에 사냐에 따라서 9년을 더 살 수도 있고 9년을 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 9년이라는 건 진짜 크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평균 수명이 미국을 앞질렀어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보다 평균 6년을 더 장수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이 83.5세이고 미국은 77.5세입니다. 자, 근데 제가 미국 오던 당시 1986년도만 하더라도 당시의 한국의 평균 수명은 69.8세였고요. 미국은 74.7세로 미국이 5년 더 장수하던 나라였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예. 당시에 미국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나았고요. 그다음에 의료시설도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미국이 장수를 할 수 있었던 거로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국이 달라졌죠. 예, 의료시설도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의료보험이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가시는 게 역이민 가시는데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이 6년 더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큽니까? 그냥 여러분이 평균적으로 이거는 뭐 누구한테나 다 보장된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6년을 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나와서 사시는 게 여러모로 좋은 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6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몸이 아플 때 서럽지 않고 언제든지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진짜 한국에 오는데 시니어 분들한테는 더더욱 큰 혜택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축복이란 드라마를 본 기억이 있어요. 한지인 씨 나오고 아마 정유인 씨 나왔을걸요. 예, 그래서 정유인 씨가 암에 걸렸을 거예요. 예, 그래서 조용필 씨의 축복이란 노래가 있었죠. 그대는 왜 촛불을 켜셨나요? 많은 분들 그 노래 기억하실걸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그걸 보던 때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암 걸리면 그냥 사람 죽는 줄 알았어요. 돈 없으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요즘에 이제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 없어서 병원 못 가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한국에 그만큼 건강보험이 잘 돼 있습니다. 자, 한국의 건강보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가면 미국에는 메디케어는 어떻게 하지? 예, 메디케이는 어떻게 되지? 오늘 그거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는 4대 보험이란 게 있습니다. 어디 회사에 취직하면 4대 보험 해주나요? 예,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4대 보험을 해주는 곳은 곧 좋은 직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국도 좋은 직장은 뭘 해주죠? 예, 미국도 좋은 직장은 의료보험을 해줘요. 미국은 또 의료보험이 또 무지막지하게 비쌉니다. 의료비는 뭐 말할 나위도 없이 비싸고요. 자, 그래서 이 의료보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4대 보험 하면 뭐가 있냐면요. 국민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이 있고 고용보험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국민연금은 401k라고 보시면 돼요. 예, 401k나 IRA 같은 건데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서 해주는 건 401k고 개인이 하면 IRA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보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용보험은 뭐냐면 unemployment.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계신 분들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고용보험은 unemployment benefit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일을 하다가 직장에서 잘렸어. 그래도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게 고용보험이고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보험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workers' compensation이라고 하죠. 미국에서. 그러니까 workers' compensation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한국의 4대 보험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4가지가 필요하다. 자, 근데 뭐 미국에서 국민연금 대신에 401k 있고 IRA 있죠. 그다음에 미국의 건강보험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이제 메디케이드, 캘리포니아에서 메디케어라고 하는데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가 있긴 하죠. 예.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메디케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unemployment 이 compensation 만약에 일자리를 잃었을 때
나라에서 돈 주는 거는 미국도 돈이 없다고 하면 주긴 줘요. 예, 신청하면. 그리고 산업재해 보상보험, 예, 이런 같은 거는 보편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보험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다치면 회사에서 보험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주 시청자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고요. 근데 또 한국까지 와서 이제 일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연세도 다 있으시니까 이제 국민연금 타실 나이는 아니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국민연금도 관심이 없고요. 고용보험도 관심 없어요. 예, 일 안 하니까 산업재해 보상보험도 관심이 없고 국민건강보험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 한국에 오면 국민건강보험에 들어야 돼요. 보험 딱 한 가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전 국민이 다 들어야 돼요. 예,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아닙니다. 안 들면 페널티 물고 끝난다? 오바마 케어? 예, 그런 거 아닙니다. 무조건 들어야 돼요. 한국은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예. 자, 출생 신고가 들어가면 무조건 강제적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면 보험료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조차도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 무조건 가입해야 됩니다. 무조건 보험비 내야 돼요. 안 내잖아요. 예, 그러면 추방당할 수도 있고요. 예, 나중에 입국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안 내면 나중에 또 그걸 다 받아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는 무조건 내야 됩니다. 와, 이거 센데? 예.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수익 같은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는 커버드 캘리포니아라고 하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수입이 적으면 조금 내고 수입이 많으면 좀 더 많이 내는데 만약에 그걸 안 들었다 그럼 페널티를 내야 되겠죠. 자,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그다음에 오바마 케어를 갖다가 커버해주고 있는 많은 주 같은 경우는 거기도 반강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은 무조건 강제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 와서 거소증을 받았다 6개월 이상 있는다 무조건 건강보험 드려야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저는 6개월 안 채우고 미국 가니까 이번에는 보험을 못 듭니다. 근데 다음번에 오면 드려야 돼요. 6개월 이상 있어야 되니까 보험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복수국적 하신다. 예, 건강보험 드려야 됩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건강보험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이 돈이 얼마입니까? 예, 보편적으로 저도 사실 그동안은 뭐 확실히 몰랐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한 달에 10만 원 내요. 어떤 분은 12만 원 내요. 어떤 분은 20만 원 내요. 어떤 분은 30만 원 내요. 이게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자, 공부를 다 해본 결과 여러분께 그 방법을 다 설명드리면 예, 여러분들 머리에 쥐납니다. 자, 어떤 포인트만 알면 되는지 오늘 그것만 설명드릴게요. 자, 통상적으로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보편적인 분들 그 정도 낼 거예요. 왜 그 정도 낼 수 있냐? 한국 와서 돈 벌 거 아니잖아요. 예, 소득이 없고, 그 다음에 재산이 적은 경우, 예, 그런 경우에는 10만 원에서부터 15만 원 정도 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 한국 와서 일을 하신다. 더 내야 돼요. 예, 그리고 와서 한국에서 집을 사셨다. 재산이 있습니다. 더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는 한국에서 차를 샀다. 예, 더 내야 됩니다. 차를 고급차를 샀다. 예, 지금도 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2024년도부터는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집도 1억까지는 이제 많이 면제가 되고요. 자동차도 4천만 원 이하짜리는 많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뭐 자동차, 근데 집 이거 소유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예, 잘 사는 놈은 보험료를 더 내고 적게 사는 사람들은 보험료를 덜 내라. 이게 한국의 방법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보험료가 앞으로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예측으로는 뭐 2023년도 이제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30년 한 6년 뒤쯤에는 월 한 35만 원 정도 될 수 있고 2040년이면 71만 원, 2050년이면 95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오고 95만 원? 야, 미국 돈 한 달에 800불이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아니야? 예, 25년 후 얘기예요. 25년 후면 예, 물가도 몇 배 올라갑니다. 그땐 또 7, 8배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때 95만 원 해봤자 지금 또 20만 원 값어치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 오시면 6개월 이상 사신다. 거소증을 받아서 사시든 혹은 복수 국적을 받아서 사시든 혹은 뭐 다른 비자로 사시던 예, 한국에서 무조건 건강보험을 드려야 됩니다. 강제적입니다. 무조건 드려야 돼요. 자, 돈 아까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 한 달에 10만 원에서부터 15만 원 정도 내셔야 됩니다. 자,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세민이 되면 안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어글리한 코리안이 되면 안 된다고, 어글리한 여기민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죠. 미국 재산이 다 있는데 한국에서 버는 돈이 없다고 영세민 신청을 한다. 이거는 아니죠. 그리고 몇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 중에서는 여러분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간다. 예, 혹은 군대에 간다. 예, 이건 농담입니다. 예, 근데 뭐 군대 가 있는 동안, 그 다음에 또 교도소에 있는 동안은 예, 이 의료보험비를 안 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외 나가 있는 동안은
의료비가 면제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 한 3개월 와 있다. 예, 그러면 매달 1일 기준으로 해갖고 3개월 동안 비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석 달 동안은 보험료를 안 내도 됩니다. 그거 말고는 늘 내야 됩니다. 자, 근데 한국의 보험 되게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진짜 좋아요. 한국에 우선 의료비가 엄청 싸요. 제가 이제 뭐 어저께 말씀드렸죠. 임플란트 비용도 미국보다 뭐 진짜 비싼 곳이랑 비교하면 10분의 1 가격이고 뭐 좀 싼 곳이랑 비교해도 한 5분의 1 가격입니다. 그냥 의료보험비가 싸요. 의료비가 싸. 의료보험비 이전에 의료비가 싸. 의료비가 싼 데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예,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판사, 검사 돼야 된다. 예, 이 교육열도 한 몫을 하전한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한국에서 임플란트 딱 하고 있는데 임플란트 다 현찰 주고 하니까 그거 보험 있으면 싸게 해야 되잖아요. 예. 보험 커버 안 해줘요. 임플란트는.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용어를 아셔야 돼요. 급여, 비급여. 임플란트는 비급여입니다. 예, 근데 65세 이상 되신 시니어 분들한테는 2개까지 임플란트 해드립니다. 저는 8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커버 안 되고 저도 65세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커버 안 됩니다. 그렇다고 65세 될 때까지 이 없이 살 수 있지도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돈 주고 하는 거라서 아깝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임플란트 같은 거를 하고 나서 임플란트 비용은 제가 뭐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병원 가서 임플란트를 딱 하고 나서 이제 진통제하고 마이신 같은 거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밑에 약 가서 약 사갖고 오세요.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항상 간호사분이 친절하게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보험이 없으셔갖고요. 약값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예,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층 내려서 약국을 갑니다. 처방전을 들고. 자, 약값이 많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만 원 나올 줄 알았어요. 예, 갔더니 약사 선생님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보험이 없으시네요. 약값이 좀 많이 나오겠습니다. 예, 그리고 되게 미안하면서 약을 조제해 줍니다. 예, 그리고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13,000원입니다. 예, 그게 지금 한국의 약값이에요. 한국의 의료비고 13,000원, 10불도 안 되는 돈인데 어마어마하게 나왔다고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다른 분들은 약값 얼마나 내나 앞에 있는 분들 내는 거 이렇게 쭉 지켜봤거든요. 예. 2,000원, 3,000원 이렇게 내요. 예. 그러니까 2,000원, 3,000원 내는 사람한테 만 얼마 내라는 거는 미안하게 생각하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미국에서 가신 분들은 야, 13,000원 약간 많이 나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야, 이게 죄송할 일인가? 그만큼 한국이 의료비가 쌉니다. 근데 거기서 또 플러스 이 국민건강보험으로 인해서 다 디스카운트이 더 된다는 얘기죠. 한 70%부터 90%가 디스카운트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를 국민건강보험재단에서 다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와, 이렇게 좋은 보험이 있어.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 진짜 좋은 거, 미국에서 보험하신 분들 알죠? 예, 진짜 좋은 보험을 들어도요, 미국은 인네트워크입니다. 인네트워크라는 건 뭐냐면 그 보험회사에 가입된 병원들만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병원비 다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이런 경우가 있죠. 교통사고 나서 제가 지금 의식불명이에요. 사람은 살려야 되니까 앰뷸런스가 와갖고 근처에 있는 병원에 데리고 가서 우선 살리고 봐야 되니까 수술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났는데 그 병원이 내가 보험 가입된 병원이 아니었네. 인네트워크 병원이 아니었네. 그리고 병원비가 100만 불이 나옵니다. 환장하죠. 예, 진짜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파산하고 홈리스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물론 최근에는 No Surprise Act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또 커버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 또 그런 경우에 내 보험사에서 돈을 대주는 뭐 이런 보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보험을 어느 정도 되는 거 들면 그것도 커버가 되는데 진짜 돈이 없잖아요. 예, 뭐 미국에는 의료보험비도 비싸니까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보험 드는데 혹은 자영업하면서 보험 드는데 온 가족 보험 들으니까 한 달에 뭐 1,000불, 2,000불씩 보험료 들어가는데 싼 거 한다고 1,000불짜리 들었는데 나중에 그런 일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픈 와중에도 의식이 있으면 나는 어디 보험사니까 거기에 인네트워크로 가죠. 이래야 되는 게 미국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인네트워크 진짜 지랄 맞죠. 예, 진짜 지랄 맞습니다. 아픈데도 병원은 골라 가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병원 가는 게 지금 이머전시 아니면 힘들죠. 주치의를 만나서 주치의와 예약을 하고 주치의가 정해주는 병원, 인네트워크 안에 있는 병원, 거기서 또 정해서 또 거기 어포인트먼트 잡고 또 몇 달 기다려서 병원을 가야 됩니다. 이게 미국이 지랄 맞은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인네트워크에 익숙했던 사람, 한국은요, 내셔널와이드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예. 한국에 있는 어느 병원 가든 간에 다 보험 커버돼요. 어느 병원이든, 동네 조그만 병원이든 대형 병원이든 다 커버됩니다. 어느 이머전시 가도 다 커버돼요. 끝내주죠. 자,
이거를 지금 한국에서 혹시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예, 근데 미국에서 병원 다니시고 미국에서 메디케어 뭐 이런 거 다 받으신 분들은 우와, 한국 끝내주네. 어느 병원이든 다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웬만해서 병원 가잖아요. 예, 그러면 10,000원짜리 한 장만 들고 가면 웬만하면 다 돼요. 예, 한국 병원 가기 너무 쉬워. 왜냐하면 뭐 10만 원 뭐 진료비 나왔어도 10,000원이면 돼.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치과도 얘기했죠. 예, 치과 검진 받아갖고 이 치료하는데 얼마 더 나가요? 예, 한국에서 평균적으로 3만 원, 3만 3천 원 냈어요. 제가 현찰 주고 냈는데도 그 정도밖에 안 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치과 가갖고 이거 한번 검사 받잖아요. 예, 그럼 300불이에요. 예, 한국에 12배 가격이 넘습니다. 제가 3군데 가봤는데 그게 800불 돈 나왔다 했죠. 100만 원 돈 나왔어요. 자, 한국에서 치과 4곳 가갖고 다 검사 받는데 10만 원 안 나왔습니다. 10배 차이 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병원 같은 거 가고 뭐 그럴 때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한국은 주치 개념이 이제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배가 아파. 복통이 일어났어. 병원 갔어. 동네 의원을 갔어. 근데 딱 해갖고 뭐 진료비가 뭐 2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뭐 2만 원 낼 수도 있고 4만 원 낼 수 있습니다. 예, 얼마 냅니까? 예, 그게 급여 비급여 그다음에 그거 얼마큼 퍼센테이지 커버해 주는 거는 너무 다양해요. 그걸 다 설명 못 드리는데 뭐 많게는 30% 적게는 1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비 나온 거에 30%부터 10%만 내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원을 웬만하면 진짜 쉽게 가고 약국 가는 것도 진짜 약값 몇천 원이면 돼요. 그러니까 병원 가서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 저 감기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예, 주사 한 방 놔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처방전 있으니까 약 가서 약 드세요. 예, 주사 한 방 맞는데 얼마일까요? 예를 들어서 뭐 한 5만 원, 10만 원 들었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 뭐 한 1, 2만 원 내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가서 약국 가서 약값이 뭐 1만 원 나왔어요. 예, 그러면 한 뭐 2천 원 이렇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기 쉽죠. 그래서 사람들이 병원을 너무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렇잖아요. 아파서 진짜 배가 꼬여서 아파서 병원에 이머전시 갔는데 막 난리를 치고 난리를 쳐도 병원의 의사가 딱 한 얘기가 저쪽 봐봐. 저 총 맞은 사람. 이쪽 봐봐. 지금 화상 입은 사람. 네가 지금 대수야? 예. 이릅니다. 미국의 이머전시. 그래서 이머전시에서 내 차례까지 의사가 저 뭐 청진기라도 한번 될 때까지 뭐 적게는 몇 시간 길게는 진짜 12시간도 기다려야 돼요. 예. 그러다 보면 나서요. 미국은 웃기죠. 예. 그러다 보면 나서서 그냥 집에 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한국은 동네 의원들 많이 있잖아요. 예, 아프면 가면 됩니다. 감기 걸리면 가면 됩니다. 피곤하면 가면 됩니다. 어지러우면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진짜 문턱을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한국이 뭐가 바뀌었을까요? 예,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훨씬 늘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늘은 게 아니라 건강한 평균 수명이 훨씬 늘었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미국의 평균 수명을 넘어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4년 지금은 한국의 평균 수명은 83.5세, 미국의 평균 수명은 77.5세로 한국이 평균 6년 더 장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국의 의료보험이 대단한 거고 또 한국에 오시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역이민을 해서 좀 편하게 사는 거 여러 가지도 있지만 여러분의 건강, 그다음에 여러분의 진짜 노후를 위해서 한국에서 이 의료 혜택 받는 거 진짜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의료보험이 좋다는 거는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아파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아 죽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자, 한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980년대에 뭐 진짜 정유행 씨 나왔던 드라마 암 걸리면 진짜 죽고 가족들 엉엉 울고 난리치던 그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국도 의료보험이 계속 변환이 됐는데 지금같이 전국적인 의료보험이 딱 확립된 거는 2000년도부터라고 합니다. 2000년부터. 그러니까 한국이 진짜 뭐 지난 24년 동안 엄청나게 이 의료보험이 전 세계적으로 끝내줄 정도의 의료보험이 된 거예요. 어느 병원을 가든 간에 다 커버되는 의료보험. 그게 진짜 대단하다고 좀 볼 수가 있죠. 자, 2013년도 기준으로 국민건강통계에 의하면 만 19세 인구 중에서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한 남성의 비율은 1.5%, 여성은 4.1%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오히려 한국 인들의 90%는 시간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간대요. 예.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간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시면 여러분이 병원 갈 때 진짜 서러운 일이 없죠. 진짜 여러분 아파 죽겠어요. 예, 그래서 병원 이머전시 갔습니다. 주치의가 뭐 해결되니까 예, 병원 이머전시 갔어요. 예, 갔더니 진짜 몇 시간은 그냥 그렇게 서럽게 있습니다. 근데 저도 병원 이머전시 가봤는데 진짜 저도 아픈데 서러워 죽겠는데 의사가 진짜 덤덤하게 그 얘기하더라고. 로켓댐 딱 이렇게 했는데 할 말이 없어요. 총 맞아와고 피를 질질 흘리고 있는 사람. 근데 뭐 불이 나서 화상이 났고 온몸에 거지를 붙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뭐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제가 문제입니까? 배 아프다는 사람? 예, 그러니까 야, 이머전시는 갈 때가 못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건강보험을 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들면 됩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크게 한국에는 직장을 다니면 직장 가입자가 있고요. 지역 가입자가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하면 무조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파타임을 일해도 60시간 이상 일하면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면 직장 가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니는 회사에서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일할 때는 건강보험료가 그렇게 부담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지역 가입자는 뭐냐면 본인이 프리랜서를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혹은 연세가 드셔서 여러분들처럼 이제 한국 와서 일을 안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역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 오셔서 거소증 받고 6개월 이상 있으시면 집으로 보험 들라고 연락 올 겁니다. 혹은 복수국적 하신 분들도 연락이 올 거예요. 근데 만약 연락이 안 온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1577-1000 예, 여기다 전화 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물어보시면 돼요. 예,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보험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이거 산출한 방법은 다 있어요. 다 있긴 있는데 진짜 복잡해요. 대충만 설명드릴게요. 자, 최저 보험료가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 국민건강보험 최저 보험료가 얼마일까요? 19,780원이에요. 2만 원이 안 됩니다. 예, 15불이에요. 예, 15불만 낼 수도 있어요. 한 달에. 자, 이 경우는 뭐냐? 1년 동안 돈 버는 게 336만 원 이하로 돈 버는 경우. 그다음에 재산이 전세나 월세를 포함해서 뭐 집이라든가 이런 거 재산을 갖다 다 카운트해서 그 점수를 카운트합니다. 60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이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좋은 집에 살아. 그러면 보험료 더 내야 돼요. 그리고 자동차 점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점수는 뭐냐면 내가 타고 다니는 차, 예, 이 차의 또 가격에 따라서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또 곱해서 부가 점수당 금액을 갖다가 208.4원씩 곱해서 나오는 점수가 있는데 이게 월 보험료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또 밑에다가 리플 캠핑님 저는 얼마 내면 될까요? 아, 이런 거 질문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의 집값을 계산해야 되고요. 예, 여러분의 차값을 계산해야 됩니다. 다행히 2024년도부터 다행히 이게 좀 상한선이 바뀌었습니다. 집값은 1억까지 많이 면제가 됩니다. 차값도 4천만 원 이하짜리 차값은 거의 면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집 한 뭐 2억 얼마짜리 있다. 그다음에 자동차 뭐 하나 있다. 그러면 한 달에 남들보다 7, 8만 원 더 낼 수 있습니다. 예, 대충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연소득 336만 원 이상 번다. 그러면 소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얼마 벌지 모르잖아요. 뭐 한 달에 100만 원 벌지, 한 달에 1000만 원 벌지, 한 달에 1억을 벌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보험료를 당연히 많이 내겠죠. 자, 그래서 한국에서 보험료를 최고 많이 낸다. 건강보험을 갖다가 최고 많이 내는 비용은 얼마를 낼까요? 예, 이거 들으시면 여러분 입 쫙 벌어집니다. 상한 보험료가 391만 1280원이에요. 391만. 거의 400만 원 돈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부자다. 자, 그럼 뭐 이 경우는 아마 집도 좋은 집에다가 한 달에 뭐 한 1억씩 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거의 400만 원 돈 내야 돼요. 야, 이거 뭐 미국 달러로 바꿔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3,000불이에요. 야, 이거는 뭐 미국에서 내도 야, 이 돈은 꽤 많이 내는 거죠. 자, 제일 적게 내는 사람은 19,780원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내는 사람은 적게 내라.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진짜 억울하죠. 뭐 내가 낸 돈 갖고 남들 다 병 고쳐줘?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뭐 형평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상한 보험료는 391만 1280원. 그다음에 하한 보험료는 19,780원. 너무 격차가 크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얼마 내면 될까요? 예,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셔서 소용없습니다. 예, 나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연락하셔서 전화번호 뭐죠? 1577-1000입니다. 1577-1000 여기 전화 가셔서 가입하시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가 이제 2024년도부터
5천만 원까지 였는데 이제 1억 원으로 확대가 됐고 아무래도 물가가 오르니까 예.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폐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330만 세대가 이제 평균적으로 월 2만 5천 원 인하가 된다고 합니다. 최대 10만 1천 원까지 인하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험료는 그냥 여러분이 일을 안 하신다 그러면 한 12만 원에서부터 한 15만 원 사이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예, 소일거리 하신다 그러면 한 달 한 20만 원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디케어, 미국에서 이제 메디케어 드시죠. 자, 메디케어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 질문하시는 게 저 한국에 와서 사는데 메디케어 안 들 수 있나요? 예, 안 들 수가 없죠. SSA를 포기하시면 됩니다. SSA 돈 나오는데 SSA 돈 나오는 걸 포기하면서 메디케어를 갖다가 안 내시고 싶어서 SSA를 포기하실 분은 없겠죠. SSA가 예를 들어서 뭐 1,500불이 나오고 있는데 예, 한 달에 174불 70전 내기 싫어서 SSA를 포기할 분은 없겠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 1년에 4크레딧, 근로 크레딧 4개를 주죠. 10년 이상 일한 사람은. 이 메디케어 파트 A는 무료로 되죠. 네, 파트 B 비용은 제일 기본이 174불 70점입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내시는 걸 무조건 내셔야 돼요. 왜? SSA에서 이 금액을 빼고 주시니까 내야 돼요. 자, 근데 저 메디케이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메디칼이라고 많이 알려줬죠. 메디케이드 한국에서 쓸 수 있나요? 예, 한국 오시면 못 써요. 예, 한국에 나가시면 바로 캔슬 됩니다. 예, 그래서 메디케이드, SSI 받으신 분들은 한국에 오시면 SSI도 못 받고요. 네, 메디케이드도 못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포기하시고요. 메디케어는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SSA를 안 받는 거 아닌 이상. 자, 그렇기 때문에 메디케어를 갖다가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요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뭐 한국은 이제 국민연금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그동안 부은 걸 주는 방식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SSA를 갖다 여러분이 미국 국적을 포기한다고 SSA 주는 거를 갖다가 몰빵으로 주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 국적을 없애고 SSA를 한꺼번에 받는다. 예,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메디케어를 갖다가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메디케어를 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왜 살려놓는 게 좋냐? 예, 이거는 제가 몇 분의 경험담인데 한국의 일반 병원 문턱은 쉬워요. 그렇지만 큰 병을 고쳐야 되는 거, 큰 병을 고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대학병원, 진짜 큰 병원, 잘하는 병원 이런 병원들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몇 군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진짜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수술을 하려니까 지금 6개월이고 기다려야 되는데 미국 오면 바로 수술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쩌니 저쩌니 하더라도 미국이 의료 선진국은 선진국이에요. 이 의료보험 후진국이라는 얘기지 의료 기술은 미국이 많이 발달됐어요. 지금도 신약은 미국에서 다 만들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그 의술 기술 같은 것도 다 미국이 만들잖아요. 뭐 임플란트, 복강경 수술 이런 거 다 미국이 만들었잖아요. 미국이 인구가 3억이 넘어요. 그래도 한국보다 6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희귀병 같은 경우는 미국만이 고칠 수 있는 병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전에 미국에 와서 한국에서도 재력이 있는 분인데 미국 와서 의료비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다 현찰 내고 병을 고치려 오신 분을 만나뵌 적이 있거든요. 아니 왜 한국에 병원 비싼데 왜 미국까지 오셨습니까? 예, 달팽이관 이상이라는데 그걸 한국에서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없대요. 그래서 미국 와서 고쳤대요. 근데 진짜 돈을 몇백만 불 쓰고 간 거죠. 근데 어쨌든 간 살아야 되니까 미국 와서 고치고 왔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메디케어가 있으면 뭐가 좋아요? 미국 오면 언제든지 미국에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좋아요. 그게 진짜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디케어 근데도 한 달에 114불 70전 너무 아까운데 자, 여기서 이제 파트 C가 나오죠. 사보험 드는 거 파트 C. 자, 올해 또 10월 달부터 파트 C 또 다시 리뉴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10월 달에 바뀌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약값이 제한이 많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값이 옛날처럼 많이 주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메디케어 파트 C 에이전트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되고 이게 모든 지역이 다 커버되는 건 아니고 늘 말씀드리지만 대도시일수록 유리합니다. LA라든가 아니면 뭐 뉴욕, 뉴저지 이런 데일수록 보험회사끼리 경쟁이 많기 때문에 베네핏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메디케어 파트 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미국에서 혜택을 확 줄이잖아요. 확 줄이면 174불 70전 이 낸 돈을 거의 다 리임버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돈이 안 나가다시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건 에이전트랑 이야기해 보세요. 근데 미국 시골에 있는 데는 뭐 파트 C 회사가 독점하는 곳도 있고 2개 회사만 있고 이런 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적용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된다라고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중 국적으로 이제 한국에 나와 산다 그러면 제가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리면 주소지를요. 미국 내 대도시를 하세요.
예, 미국 내 주소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뭐 미국 내에서 뭐 자녀들 집이라든가 혹은 친척 집이라든가 대도시로 하세요.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가 낫습니다. 거기 가면 파트 C에 베네핏이 많아요. 예, 그러면 메디케어 이제 174불 70전 요거 내는 거를 갖다가 거의 다 리임버스먼트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에이전트랑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SSA 받고 뭐 이런 나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또 수입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 많이 생기면 메디케어 파트 B도 많이 내셔야 돼요.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최대 한 600불 정도 냅니다. 예, 600불 정도 내는데 그에 비하면 한국은 진짜 세게 내는 거야. 391만 원까지 내야 되니까. 와, 한국이 또 부자들한테 붙이는 건 또 무지막지하게 붙이네. 그건 또 미국 위에 또 몇 배를 붙이네. 하여튼 미국도 돈 많이 벌면 예, 메디케어도 많이 내는데 뭐 보편적인 분들 은퇴하시고 일 안 하시면 174불 70전 이거 내실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메디케어는 살려놓으면 좋다. 메디케이드 혹은 메디케어는 한국에 나오면 못 받는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메디케어는 한국에 나와 있어도 매달 꼬박꼬박 그 돈 다 떼어가고 여러분의 SSA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국의 아까 말한 이제 국민건강보험, 예, 이거는 해외 나가 있으면 그 달 동안은 돈을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죠. 예, 6개월 한국에 있고 6개월 미국에 있다. 그럼 6개월 미국에 있는 동안은 그 금액을 안 내셔도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이 어떤지 알아주셨죠. 예. 의료비도 쌉니다. 의료비도 싼데 거기서 한 7, 80% 이상을 더 깎아줍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뭐 병원비야 뭐 100만 원 나올 수도 있고 뭐 10만 원 나올 수도 있고 5만 원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보다 싸요. 예. 그냥 현찰 내고 해도 와 감사합니다. 예. 근데 거기서 7, 80%더 깎아준다. 근데 한국에 오면 여러분이 뭐 좋든 싫든 어쩔 수 없어요. 예. 법입니다. 무조건 보험 가입해야 돼요. 한국에 있는 사람이 뭐 우리가 낸 피 같은 세금으로 보험했던 게 우리한테 따지지 말고요. 예. 한국 정부한테 따지세요. 예. 안 들고 싶어도 드려야 됩니다. 예. 안 들고 싶어도 드려야 되는 게 한국 건강보험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실비보험이 뭡니까? 실손보험이 뭡니까? 실비보험, 실손보험 똑같은 말입니다. 예, 똑같은 말이에요. 실손의료보험이 맞는 말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인데 실손의료보험은 뭘까요? 예, gap insurance예요. 예, 그럼 이해하시죠? 예, gap insurance. 아까 말씀드렸죠. 10만 원 나왔어요. 80%를 이제 국민보험에서 이제 건강보험에서 내줬습니다. 저는 2만 원 내야 돼요. 실손의료보험이 나머지 2만 원 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돈 내고 올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보험 따라 다르죠. 이거는 사보험이에요. 예, 뭐 미국에서 메디케어 파트 C 하는 것처럼 뭐 삼성 뭐 보험이니 뭐 이런 데서 다 하는 거예요. 이 보험료를 또 매달 내야죠. 예, 내야 되는데 이거는 사보험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은 내가 아픈 사람이든 뭐 폐렴이 있든 암이 있든 무조건 드는 보험이지만 여러분이 한국 가셨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인데 아픈 사람 보험 안 들어주잖아요. 근데 국민건강보험은 무조건 들어줘요.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려서 한국 가도 보험은 들어줍니다. 그게 또 좋은 거죠. 예. 왜냐하면 나라에서 해주는 거니까. 여러분이 암 걸렸어. 혹은 뭐 지병이 있어. 그래도 보험 들어줘요. 근데 실손 의료보험은 여러분의 지병이 있다 그러면 거절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보험이에요. 보험회사 가는 거니까 쥐들 손해보는 짓은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험료도 젊었을 때가 좀 싸고 나이 들면 더 비싸겠죠. 왜? 나이 들면 병원 갈 일이 더 많으니까. 자, 그래서 실손 의료보험 혹은 실비 의료보험은 gap insurance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만 원이 병원비가 나왔는데 병원에서 보험 다 하고 나서 2만 원만 내시면 돼요. 예, 그럼 그 2만 원조차도 이 실손 의료보험에서 100%다 내주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거기서 뭐 90% 내줘갖고 2만 원에서 또 90% 내주면 2천 원 내면 되는 경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보험 플랜이 뭐 무지막지하게 많으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보험사랑 잘 이야기하고 들으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예. 이거는 뭐 제가 다 설명 못 합니다. 저도 한번 알아봤거든요. 제가 밑에 링크는 알려드렸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다모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자, 이건 또 제가 고정 댓글도 올려놓을게요. 보험다모아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믿을만 해요. 여기 클릭해갖고 실손보험 클릭하시고 본인의 생년월일을 집어넣으시고 딱 클릭하시잖아요. 예. 저한테 제공할 수 있는 보험사만 14개가 나옵니다. 14개 안에서도 또 보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백 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 설명 못 하니까 갭 인슈런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커버하는 게 뭐냐면 급여, 비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또 용어로 아셔야 돼요. 자,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급여하고 비급여는 야, 이게 무슨 말이지? 예, 뭐 비교가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말이 헷갈릴 수 있어요. 예. 급여는 돈 내줄 수 있는 거, 비급여는 돈 안 내주는 겁니다. 예. payable, non-payable예요.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국민건강보험은요. 여러분이 진짜 사는데 건강하게 사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이뻐지고 싶어. 그래서 성형수술을 한다. 성형외과 커버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예, 당연합니다. 미국에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오른쪽 팔이 아프다고 뭐 오래 방송 보신 분들은 알죠. 예, 그래서 제가 골프를 못 친다고 팔꿈치에 뼈가루가 껴 있어요. 요거 미국에서 보험 커버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냐? 사는데 지장 없다고 안 해줘요. 요거는 야구 선수들 많이 걸리는 병이거든요. 갈고리병, 이거 뼈가루 들어간 거. 근데 미국에서 안 해줘요. 하려면 내 돈 주고 하래. 그게 제가 한 20 몇 년 전에 알아봤는데 이거 수술비가 8만 불이었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제가 하겠냐고요. 한국 가서 해야지 하다가 이제 뭐 나이 들으니까 그냥 생활하는데 지장 없거든.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센 운동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골프 같은 거 치잖아요. 예, 그럼 팔이 따끔해요. 어떤 때는. 그래서 골프를 못 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급여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지장이 없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건 비급여입니다. 돈을 안 해줘요. 국민건강보험에서 안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손 의료보험이 뭐 성형외과까지 다 해준다 이거는 아니고요. 여기도 또 커버해주는 게 있습니다. 비급여,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에서 커버를 안 해주는 거를 여기서 커버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것도 조건에 따라 다르겠죠. 뭐 70% 커버해준다, 80% 커버해준다 이런 게 다릅니다. 자,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MRI 같은 건 비싸니까 커버를 안 해줘요. MRI 같은 건데 찍고 싶어. 찍고 싶은데 커버를 안 해줘. 그런 경우에 실손 의료보험으로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한 20, 30%만 내고 이런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저처럼 이런 팔 같은 거 이런 것도 커버가 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계약 따라서 다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비급여 저쪽에서 커버 안 해주는 거를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이해가 쉽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신장 이식 수술하고 이 거부 면역 반응 그 주사를 계속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남의 신장이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죽이려고 그래요. 그 면역력을 갖다가 낮추는 이런 걸 하는데 거기에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잇몸이 자라요. 그래서 1년 정도 지나면 잇몸이 자꾸 자라갖고 잇몸이 이를 갖다가 한 절반 정도 덮습니다. 근데 그거를 미국에서 치료를 안 해줘요. 왜? 사는 데는 지장 없다는 이유로. 근데 그게 또 한국 하면 또 치료가 될까? 한국에서 건강보험이 있다고 치료할까? 예, 그것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근데 한국의 의료비가 싸니까 저희 어머님이 한국에 오셔갖고 치과 가서 돈 내고 요 잇몸을 갖다가 이렇게 절개해서 다 올리는 이런 걸 갖다가 한 1, 2년마다 한 번씩 수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한국의 의료비가 싸니까 이제 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비급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커버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급여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정신병 같은 경우, 예, 이런 것도 실손 의료보험에서 커버되는 보험도 있고 아닌 보험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국민건강보험에서 커버 안 되는 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임플란트예요, 임플란트. 아까 2개까지 된다며? 예, 65세 이상 2개까지 됩니다. 근데 2개만 하고 뭐 말 겁니까? 예, 더 필요하면요. 더 필요하면 또 어떡할 거예요? 예, 그거 다 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손 의료보험에서 커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임플란트 이번에 8개 했잖아요. 예, 어차피 제가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6개 값은 제가 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갖고 그런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백내장, 녹내장 같은 건 될 거예요. 아마 그게 시력에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예서 뭐 라식 수술 같은 거, 시력이 좋아지기 위해서 수술하는 거, 예, 이런 같은 건 안경 끼면 되는 건데 그게 커버가 비급여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라식 수술 같은 거 이런 것도 실손 의료보험으로도 커버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급여인 경우에는 뭐 한 70% 커버해진다, 80% 커버해진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라식 수술을 했는데 100만 원이 들었어요. 예, 그러면 100만 원 다 내지 않고 실손 의료보험이 있으면 제가 30만 원만 내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사실 실손 의료보험이 있잖아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실손 의료보험이 있으면 제가 뭐 임플란트 비용에 뭐 20%만 내면 된다, 30% 내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커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에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요. 한국에서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원래는 제가 그전에는 바로 이 건강보험료를 들 수가 있었어요. 국민건강보험을 들 수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6개월 이상 있어야지 드는데 제가 6개월을 더 버팅기면 국민건강보험을 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실손 의료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싸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조금 기다리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한국 와서 거수종을 받았잖아요. 받자마자 취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취직을 하면 돼요. 제가 뭐 처남내 식당이든 뭐 혹은 뭐 처형내 식당이든 취직을 하면 됩니다.
취직을 하고 아까 말했듯이 국민건강보험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예, 직장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을 들면 그거는 바로 들 수가 있어요. 6개월 안 기다려도 바로 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실손 의료보험을 들면 이번에 제가 1,000만 원 돈이 넘어가는 이 임플란트 비용, 예, 여기서 보험으로 많이 커버가 됐겠죠. 많이 커버가 됐는데 아마 뭐 잘하면 한 6, 700만 원 이상 커버도 되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솔직히 뭐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꼼수잖아요. 예, 꼼수고 예, 기만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거 방법을 아는데도 안 했어요. 예, 안 했습니다. 왜냐면 그것만 달랑하고 미국 가면 진짜 그거야말로 얌치 아니겠습니까? 제가 600만 원 혜택만 보고 달랑 미국 간다. 그걸 위해서 제가 가짜로 취업을 하고 이런 것들은 양심에 걸리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안 되는 일이다. 그냥 5, 600만 원 내가 내고 말지. 뭐 5, 6천 불인데 이것도 미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싼데 라고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냈어요. 예, 그래야지 또 한국의 또 의사들도 아무래도 현찰 다 내고 이런 사람들이 더 좋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다 냈습니다. 근데 이걸 사람이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손 의료보험비는 얼마나 내야 됩니까?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고 이 플랜마다 달라요. 근데 대충만 알려드릴게요.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은 한 달에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예, 이 정도밖에 안 하고요. 40, 50대 중년층은 한 30,000원에서부터 50,000원 정도, 그다음에 한 60대 이상 그런 분들은 월 7만원에서부터 10만원 정도, 이 정도가 평균적인 가격이라고 합니다. 예, 평균적인 가격이에요. 더 비쌀 수도 있고 더 쌀 수도 있습니다. 자, 특징을 아셨죠? 뭐가 있을까요? 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비싸다는 거. 왜? 병원 많이 가니까 당연히. 예.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은 수입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거. 예, 이거를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왜 6개월 지나야지 국민건강보험을 들 수 있냐? 자, 이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이 직장 가입자잖아요. 예,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가족은 피보험자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악용된 게 뭐냐면, 이거 악용은요, 예, 솔직히 이거 악용은 저 미국에 있는 우리 역이민자보다 중국에서 오신 연면족, 뭐 이렇게 조선족, 예, 이분들이 많이 악용을 했어요. 한국에 와서 거수증을 받습니다. 받고 직장에 다녀요. 예,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보험료를 내는데 친척을 다 불러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다 불러와서 직장 가입자 피보험자로 해갖고 이분들 병원 다니게 하고 수술도 받게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짜리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뭐 20% 낸다 그럼 60만 원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악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아마 올해 초부터인가 작년부터인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올해 초로부터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와서 피보험자도 6개월 이상 있어야지 가입이 된다. 예,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그 뭐 1, 200만 원 디스카운트 받기 위해서 예, 한국 와서 6개월을 지나면 6개월 동안 생활비가 들잖아요. 그리고 6개월 동안 또 중국에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성으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좀 근절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옛날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이제 오신 우리 연배연이나 조선족인데 한국 와서 아들이 뭐 여기서 열심히 일해요. 어머니가 아파요. 아,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연락한 거야. 여기 한국 나오시라고. 그럼 내가 한국에 수술 다 해드리겠다고. 내 보험 있으니까. 커버해드리고 이제 어머님 도로 가셔요. 어머님 또 그쪽에서 일을 하셔. 한국 와서 불과 한 2, 3주, 1, 2주만 딱 있으면 수술 다 받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료 먹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료 먹튀.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니까 이게 문제가 많다 해서 법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초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6개월 이상 있는 분들만 피가입자도 가능히 하고요. 그다음에 뭐 거소증이라든가 근데 복수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도 6개월 이상 있어야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법이 뭐냐? 6개월 안에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직장에 취직하면 돼요. 제가 직접. 그래서 저는 이제 거소증 받았죠. 벌써 2달 전에. 예. 2달 전에 받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진짜 좀 이런 꼼수를 쓴다. 뭐 간단해요. 거소증 받았죠. 저희 처남네나 처형네나 그냥 회사가 식당 있잖아요. 예. 거기 일한다고 하면 돼요. 일할 수 있어요. 예. 일할 수 있고 일하는 그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단순 노동직 못하게 했는데 그거 많이 제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단순 노동직 못하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꾸 여기도 또 연변 뭐 그분들 블레임하는 거 아니고 그분들이 오셔갖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단순 노동을 하면서 일자리 많이 뺏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갖고 단순 노동직 뭐 거수증 받고 F4 비자 받고 못하게 했던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제가 우리 처형네 가게나 처남네 가게에 취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직접 일을 해도 되지만 뭐 일했다고 하고 그냥 월급이야 뭐 제가 돈 들이고 거꾸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또 세금 좀 떼긴 하겠지만 세금 떼고 그다음에 뭐 이제 당연히 그쪽에서 이제 보험을 들어줘야 되겠죠? 예, 보험 드는 거 그쪽에서 절반 부담한다지만 그것도 제가 내면 돼요. 예. 그렇게 하고 꼼수를 피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일한 척으로 하면 제가 6개월이 안 됐는데도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지금 임플란트하고 와 약값 비싸요. 17,000원입니다. 뭐 13,000원 됩니다. 예, 그거 3,000원만 냈겠죠. 아, 그거 뭐 10,000원 절약해서 뭐 제가 부자 됩니까? 예. 하여튼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벌써 약값부터 세이브가 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실손 의료보험을 들었겠죠. 예, 한 달에 뭐 저는 이제 50대니까 한 5만 원 정도만 냈으면 됐을 것 같습니다. 예. 실손 보험을 듭니다. 그 1년짜리 들면 이제 60만 원 정도 되겠죠. 그거 들고 나서 임플란트 하러 가는 거죠. 예. 그러면 임플란트 비용에서 뭐 한 2, 30%만 냈다. 그러면 저는 뭐 몇백만 원만 뭐 한 2, 3천 불만 냈으면 임플란트 지금 8개 다 했겠죠. 그러면 진짜 돈 세이브 했다고 하는데 이게 현명하게 사는 걸까? 예. 돈은 세이브 됐겠죠. 뭐 제가 한 6, 7천 불, 6천 불은 세이브 됐겠다. 뭐 이것저것 제가 대충 계산해봐도 제가 가짜로 취직하고 거기서 세금 내고 뭐 제 일하는 거에 대해 세금 내고 그다음에 그럼 또 국민연금 내야 돼요. 예, 국민연금 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제 국민건강보험 이제 그것도 들어야 되고 그거 비용 다 빼고 나서도 제가 봤을 때 한 500만 원, 600만 원 남았을 거예요. 한 5천 불은 절약됐을 것 같아요. 5천 불은 절약됐을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예, 이거는 사기죠, 사기.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미련 맞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그렇지만 저는 고지고대로 잇몸 치료, 치과, 그다음에 이번에 임플란트, 예, 발치 이거 다 해서 1,100만 원 내고 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예, 여러분이 양심껏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충 요 정도면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내는지 좀 감은 잡혔을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떻게 산출되고 그다음에 병원비가 얼마 나와요? 예, 이런 거는 병원은 여러분들한테 사기 안 쳐요. 예, 여러분한테 사기 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그거 여러분한테 괜히 사기 쳤다가 자기 걸리면 의료 행위를 못 하는데 한국 이제 보험회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 보험회사 붙잡고 사기쳤다가는 한국에서 병원 못 합니다.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미국은 네트워크가 많잖아요. 카이저 네트워크에 있다가 쫓겨나면 저쪽 네트워크로 가면 되는 거야. 근데 뭐 한국은 딱 하나 국민건강보험이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의료비 갖고 사기는 안 칩니다. 절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달란 대로 주시면 돼요. 근데 그 달란 대로 한 얘기하는 금액이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쌀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예, 이렇게 해서 병원 편하게 자주 가세요. 조금 아프면 병원 가시고요. 그다음에 연세가 이제 65세 이상 되면 제가 알기로는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도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건강검진 해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몇 가지는 포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MRA 같은 거, MRI 같은 거는 그게 비싸서 커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한국의 병원 한 곳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건강검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기다려주세요. 예, 한 몇 주 기다려주세요. 제가 거기랑 얘기를 잘 되면 우행 식구분들 미국에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 한국에 계신 분들도 진짜 편하고 그다음에 믿고 근데 합리적인 가격으로 건강검진 받을 수 있는 거 이거 제가 잘 되면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이득이 여러분의 진짜 그 혜택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되게 지금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병원 측에서도 아주 좀 진중하게 또 얘기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또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나 틀린 거 있으면 밑에 적어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살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도 나름 엄청나게 공부를 했어요. 예, 그리고 사실상 여러분이 얼마나 했는지도 계산해 달라면 계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공부는 했는데 와, 그 계산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쪽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걱정 안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아이디어가 대충 생겼죠. 예, 아이디어 이게 중요합니다. 예, 실비보험은 갭 인슈런스. 다시금 정리해 드릴게요. 한국에 국민 4대 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401k 혹은 IRA,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은 미국에 따지면 오바마 케어 혹은 커버 캘리포니아 혹은 나이드시고 메디케어 같은 거 이런 거라고 보면 되고요. 고용보험은 unemployment benefit이라고 보시면 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요거는 workers compensation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일을 안 하시면 국민건강보험을 드려야 되고요. 한국도 영세민으로 취급되면 이제 국민건강보험도 안 내실 수가 있는데 한국에 오신 분들은 다 미국에서 돈 갖고 오시잖아요. 영세민 요거 신청은 하지 말자고요. 이거는 진짜 양심을 팔아먹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실손 의료보험 혹은 실비보험 뭐냐? 갭 인슈런스예요. 그 나머지 차액 디덕터블도 내시기 싫으신 분들 조금 더 내면서 그 나머지 디덕터블도 다 커버가 되는 게 실손 의료보험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하시고요. 구독하신 분들이 또 구독 누르면 풀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캠피디 얼굴 보기 힘듭니다. 알림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또 새로운 소식 나올 때마다 알림이 가고요. 좋아요는 무조건 누르고 보세요. 좋아요 많이 눌러야지 다른 분들도 영상 많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저한테 힘이 됩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힘나서 이런 거 더 리서치 많이 하겠죠. 더 리서치 많이 하고 더 좋은 정보 많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한국에 나와 사실 생각 있는 분들은 여기민의 진짜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건강하게 미국보다 평균 6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거. 평균 6년이에요. 6년이라는 게 인생에 얼마나 값어치가 있죠? 64년 인생에서도 6년이면 10분의 1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남아있는 내 수명이 앞으로 얼마나 될까? 이제 10년 더 살까? 20년 더 살까? 여기서 6년이 더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평균적으로 따지면 이제 앞으로 한 12년 더 살겠네. 근데 6년 더 산다? 와, 여러분의 기대 수명 12년에서 18년 산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좋은 의료 혜택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얘기 또 시청해 주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